수 박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최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살률, 예, 그 다음에 저출산율, 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하여튼 이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데 이 가짜 뉴스가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예, 참 경제를 좀 먹고 정치를 망치고 참 나라를 참 어렵게 만드는 이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창궐 하고 있는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최근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적이라 그랬는데 정말 그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이라고 봅니다. 그 OECD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은 조사 대상 38개국 중에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38위를 했어요. 꼴등을 했는데, 꼴등했습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뉴스를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뉴스가 제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가가 보면은 그 이 강우병 사건이랄지 또는 뭐 사드 반대 집회랄지 또는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랄지 또는 상하대강 개발에 관한 것이랄지 효순 미선 사건이랄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예컨대 그 지금 효순 미선 사건 경우도 이게 그 당시 그 2002년 그 적달한 그 이 농로에서 미군 장갑차가 오다가 그 학생 2명을 치어서 이 죽삭된 사건인데 이걸 뭐 법률적으로 따지면 업무상 가실치사 정도 되는데 이걸 완전히 살인 만행으로 몰아가지고 이 당시 이 주한 미군 사령관 그다음에 당시 부시 대통령까지 사과를 한 유명한 사건이죠.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죠. 세월호도 그 당시 온갖 뭐 이 악성 루머에다가 가짜 뉴스가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소위 세월호 7시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뭘 했느냐 7시간 동안 거기에 그 세월호에서 죽은 학생 수가 304명인데 304명을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구설을 했다. 이런 그 이 루머에다가 인터넷 그 뉴스까지 돌고 이런 판이었는데 뭐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퍼지고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누가 전파를 안 하면 괜찮은데 예, 가짜 뉴스를 만들고 전파하고 그걸 또 즐기고 예, 이거는 완전히 고의적으로 우리 예. 사회에 이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맞습니다. 원래 이 가짜 뉴스는 그 뭐 저 미안하지만 영어로 그 페이크 뉴스라 그러는데 그 뭐 조작된 뉴스라는 뜻이 간단히 그런데 이건 이 가짜 뉴스란 건 언론 기사의 형태를 띠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리는 게 속임수 뉴스입니다. 속임수 뉴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좁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정치적인 목적, 의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의도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로 이 뭐 가짜 뉴스에 대한 그 이 정의가 완벽히 내린 거 아니고 하여간 사실과 다른 모든 뉴스 그러니까 흠결이 있는 뉴스 뭐 이 조작됐거나 또는 뭐 이 거짓이거나 또는 뭐 이 패러디하거나 풍자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할 때는 모든 것을 가짜 농지가 4대강 개발에 편입됐기 때문에
배추 파종 면적이 줄어서 배추값이 한 퍽에 15,000가지 갔다고 이런 엉터리 뉴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배추값이 15,000원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해가 아주 폭우, 그래서 그 강원도 대관령이랄지 태백이랄지 이런 강원도에서 나오는 권행지 그 배추가 그냥 완전히 녹아가지고 출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출하 시기는 보통 8.15 광복절 중심해서 추석 이전에 그 시기인데 그 배추값이 완전히 금값이 돼서 한 포기당 15,000원까지 갔죠. 평소에 뭐 1,000원, 뭐 2,000원 또는 뭐 900원 이 정도인데 이렇게 된 거죠. 이걸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당시 4대강 개발로 얼마나 많은 그 부지가 편집이 0.3% 정도입니다. 이건 무시해도 되는데 그게 폭우 이런 걸로 해서 그 배추가 이제 녹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4대강 때문에 됐다 이렇게 하고 천안함 때는 어떻습니까? 천안함만 해도 이 미국, 영국, 호주, 뭐 스웨덴, 한국 5개국에 70여 명 폭파 전문가, 군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북한의 의례정에 의한 공격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당시 유엔 안보리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공격 주체로 러시아나 중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북한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외부의 공격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확실하다는 건 뭡니까? 그 북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아니고 미군 잠수함하고 뭐 충돌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작한 것이다. 한미가 또는 조작한 것이다. 어디 자초됐다. 암초에 부딪혔다. 이런 온갖 갖가지 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로서 그 야당분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그 뭐 많습니다. 그 뭐 박지원, 박영선, 뭐 정세균, 뭐 이름 뭐 심지어 이미 작고한 소설가 이예수 씨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소설이다. 내가 소설가인데 소설가인 내가 졌다. 또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은 북한이 했다는 것은 0.0001%도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뭐 하도 많은 이 가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멀리는 뭐 6.25 전쟁. 아니 6.25 전쟁을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 김일성에 의한 일방적인 남침이 아니고 쌍방가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전, 쌍방가실. 그래서 뭐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이런 거고. 제주 4.3 사건도 맞아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CNN하고 인터뷰에서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이라고 그랬어요. 다만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희생자가 생겼으므로 이들은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노무현 때 박원순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위원회 기획단장 박원순이 완전히 이것을 민중봉기, 민중항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2020년 제주 4.3 사건 추모식 기념사에서 제주 4.3 사건은 통일중앙정부 수립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통일중앙정부 수립운동은 당시 이 제주 4.3 사건을 주도했던 남로당들의 슬로건입니다. 제주 도민들이 그런 슬로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둘이 조금 이제 같이 좀 대화를 나누세요. 우리 이기준 위원장도 이제 한 말씀 하시면서 이제 토론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잠깐 스탠바이. 큐. 근데 어떤 사건이 나와서 그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보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 보도하는.
이 가짜 뉴스는 아예 처음부터 뉴스를 조작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보하고 가짜 뉴스는 전혀 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그 알고 있는데도 아직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이른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그 청담동 예. 술자리 예. 사건. 그거는 당사자가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그 첼리스트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가 그 남친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예, 아직도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그 지금 이 가짜 뉴스에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심리적인 그런 그 뭐 분석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확중 편향이라고 이 뭐 있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영어로 하면 confirmation bias라고 이 확중 편향.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생각하고 듣고 이런 것만 이 진짜고 그 외의 거는 완전히 물리치는 거. 지금 지적하셨지만은 그 아직도 그 사드 괴담을 믿는 사람이 여론조사 해보니까 국민의 37%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그 이 술자리 이것도 그 발전한 사람이 부인했고 당시 상황으로 봐서 아니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에 술을 먹고 거기에 30여 명의 김현장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참석했다면 그 주변에 뭐 경호원, 경호 차량 그리고 한밤중이니까 그 변호사들도 대부분 차를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법석이 났을 때 뭐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4%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믿는다 이겁니다. 예? 그러고 또 요즘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만 나가면은 예, 그 가짜 뉴스가 생겨난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날리면 했던 거 예. 갖다가 바이든으로 화면 조작을 했죠. 예, MBC가 화면 조작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본에 방문하실 때 일장기에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경례를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또 화면을 또 조작을 했어요. 그때 예. 태극기가 옆에 있었는데 예, 근데 요번에 또 미국 가시면은 또 이런 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예,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체면을 구기는 이런 가짜뉴스가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건 너무 정치적인 냄새가 너무 풀풀납니다. 글쎄 말입니다. 우리 언론의 주류 언론이 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그 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노총이 그 뭡니까? 그 북한에서는 같이 혁명을 함께할 대오 동지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뭐 최근에는 그 민주노총 간부들이 그 이 뭐 해외에서 뭐 공작금도 받고 뭐 지령도 받고 뭐 지령받은 것이 한 90개 되죠. 그리고 거기에 30회는 30개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죠. 충성맹세문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보내면서 30개 답변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부가 못마땅하고 윤석열이가 못마땅하고 아니 오직 했으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강남 고급 유흥음식점 술집 접대부로 조작을 하고 말이야. 그 주얼리 사건이에요? 주얼리라고 하는 거. 주얼리 그 이름이 네. 주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조작에서 한 사람은 대가리가 깨져도 주얼리 술집 접대가 맞다고 그런 게 인터넷에 지금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해외 그 방문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캄보디아 갔을 때 가서 심장병 어린이들을 김건희 여사가 보던가 앉아 있는 장면이 그 밖에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어느 그 국회의원이 그 전에
조명 장치를 놓고 조명을 해서 밖에 보였다. 이런 거짓말을 해 지금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방문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망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또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클린 케네디 여사 흉내내게 했다. 그러니까 영국 그 버킹엄 왕실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여성 그 이 국가원수 그 부인들은 망사를 쓰고 오라고 우리가 요청한 것이다. 그래 영국 왕실의 요청으로 망사를 쓴 건데 제클린 여사 흉내내기에서 뭐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뭐 파날르고 이런 이 조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시도 기관장들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회의를 하고 나서 일광 그 수산 횟집이죠. 수산 횟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예. 일광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친일 식당이라. 예. 그 일광이 그 일본의 그 우길기하고 저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준다 그죠. 아니 그러고 일본에 지명이 있어요. 니코라고 지명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도쿄 식당, 오사카 음식점 하면 그 다 친일입니까? 아니 잘못된 거죠. 이런 무슨 그러한 얘기 아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옛날 그 일제 시대 잔재로 일본말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이빠이 예.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일본말 잔재입니다. 예. 뭐 써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은 예. 그러나 그런 말 쓰면 그것도 다 친일파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은 예. 이거는 참 우리 사회를 흔들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예. 망치는 예. 좀먹는 그런 일이 예.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또 하나 가짜 뉴스를 해서 밝혀졌으면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가짜 뉴스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예. 얘기하면 되는데 이전까지 가짜 뉴스 퍼뜨려 놓고 사과하는 거 한마디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과 없습니다. 그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예. 진짜 이건 우리 예. 사회적으로 예. 이거는 문제를 삼아야 되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부산 일강수산 횟집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일강이란 것은 그 이 부산 근교에 있는 조선 시대부터 이 내려온 그 지명이입니다. 일강면이 있고 일강읍이 있습니다. 일강을 딴 것인데 나일자 빗강자 지금 그게 이 친일 식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우길기를 연상하는 말이죠. 그 단어를 붙였다고 그래서 친일 식당. 그럼 우리나라에서 친일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이빠이라는 그 일본말을 쓰셨는데 그걸 썼다 해서 친일파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무대뽀란 말을 씁니다. 그 지금 그 일본의 그 저 오다 노부나가가 그 사람은 조총을 그 무기로 썼고 자기가 거느리는 그 부대원들에게 상대방은 그 사부나이는 칼을 중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은 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포. 그래서 무대포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나온 일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아까 일장기 그 화면 조작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 방송을 보니까 이 태국기는 감춰두고 일장기만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예의를 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태국기는 아니고 일장기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조작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촬영한 기자라면은 그리고 그걸 당연히 그 일장기하고 태국기하고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제가 봤는데 그 일장면 보이더만요. 그런데 다음에 다른 신문이나 인터넷 들어서 사진을 보니까 나란히 있어요. 이건 이 화면 조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